여러분의 주식 투자는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벌써 한 달하고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올해 증시를 예상할 때만 해도 전반적인 세계 경제 침체 분위기 속에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통화 긴축에 따른 실물 경제 악화로 상반기에 증시가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나 회복하는 상저하고를 예상한 전문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졌지만 예상과 달리 증시는 연초부터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으로 뭉칫돈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처럼 때마침 중국 당국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국의 최신 트렌드와 경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중심 잡기. 이번 주는 최근 발표된 중국의 주식 발행 등록제 시행 내용을 포함해 최근 중국 증시 상황을 분석하고 전망해드리겠습니다.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부정적인 증시 전망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께선 연초부터 불안감이 크셨을 텐데요. 예상보다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실 겁니다. 연초 대비로 주요 글로벌 지수는 대부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을 포함한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중국은 춘제 연휴 이전부터 위드 코로나 효과가 나타나며 주식시장으로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외국인 자금의 유입 속도가 주춤하는 모습도 있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이 중국을 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경제 매체인 CNBC는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로 유입된 글로벌 자금 규모가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이머징 마켓 포트폴리오 리서치의 집계에 따르면 해외 펀드 매니저들이 1월 25일까지 4주 동안 중국 증시에서 13억 9천만 달러, 약 1조 7,315억 원, 홍콩 증시에서 21억 6천만 달러, 약 2조 6,907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3년을 포함해 지난 5년간 펀드 매니저들이 중국 시장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춘제 연휴 기간 자유로워진 왕래 분위기 속에 여행, 관광 수요는 폭발했고 이후에도 보복 소비 분위기 속에 내수도 조금씩 살아나는 추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기존 4.4%로 예상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0.8%포인트 높인 5.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월 2일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 중앙과 국무원은 최근 주식 발행 등록제 전면 실시 종합 실시 계획을 승인했다. 최초 공개 발행 주식 등록 관리 방법 등 주요 제도 규칙 초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한다고 알렸습니다.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 또는 개정을 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3월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에 맞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주식 발행 등록제의 주된 내용은 IPO를 추진할 때 증감위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 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상장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기업이 발행, 상장 조건, 정보 공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증감위는 거래소의 의견을 토대로 20영업일 이내에 등록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이고 기간은 한 달 안팎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미 작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주식 발행 등록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잠시 시기가 늦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 상장 절차와 시간이 단축돼 기업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 조달을 하려는 기업이 은행 대출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더 많이 모이게 되면 그만큼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감위는 등록제 개혁의 본질은 선택권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규제당국은 더 이상 기업의 투자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 조정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자금 조달을 할 때 은행 대출과 같은 간접금융으로 70% 이상을 마련합니다.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과 같은 직접금융 비중은 30%에 못 미치는데 미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 기업의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민영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은행 문턱을 넘는데 더 부담이 큽니다.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위해 상장을 검토하지만 허가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그동안 미국이나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 배경에서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도록 정책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커창반, 창해반, 베이징 거래소 등 기업 규모나 특성에 따른 거래 환경을 세분화해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IPO 등록제가 대표적이죠. 상장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예측 가능한 자금 조달 일정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출범한 상하이 거래소의 커창반이 IPO 등록제를 시행했고 2020년 8월 선전 창해반, 2021년 11월 출범한 베이징 거래소도 IPO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초 2013년 11월 등록제 도입이 검토됐으나 이후 중국 증시 폭락 사태를 겪었고 커창반,
창의반 등에서 일부 등록제만 시행했을 뿐 상하이, 선정거래소 메인보드의 때는 잠시 미뤄져 왔습니다. 이번 주식 발행 등록제 도입에 따라 이제 본격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제 아래서는 상장 보고서, 상장 신청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서, 회사 정관, 회사 영업 허가증, 법정 검증기구가 검증한 회사의 최근 3년 또는 창립 이래 재무회계 보고서, 법률 의견서와 증권회사 추천서 등이 필요하지만 등록제가 시행되면 관련 규정의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상장이 가능합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금융당국인 증감위의 권한이 시장 운영 주체인 거래소로 이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소가 상장 심사를 하고 증감위에 사후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하면 증감위가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등록만 하면 100% 상장이 된다고 보긴 힘들 수도 있습니다. 2020년 마윈의 엔트그룹이나 2021년 지리자동차가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상장이 지연돼 최종 상장을 못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허가제 대비 상장이 쉬워지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제도가 개편되면 메인보드에선 신주 상장 후 5거래일 동안 상하한가 제한이 없어집니다. 현재는 메인보드 IPO 첫날 상하한가 규정이 각각 44%, 36%로 돼 있습니다. 6거래일째부터 가격 제한 폭은 10%로 조정됩니다. 커창반 창의반은 상하한가 폭이 20%, 베이징 거래소는 30%인 것과 차이가 있죠. 1월 19일 기준 상하이와 선전거래소 메인보드에 IPO를 대기 중인 기업은 상하이 171개사, 선전 124개사 등 총 295개사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물론 추가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자금 조달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글로벌 경기 둔화, 해외 수요 감소 등에 따라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중국에선 IPO가 쉬워지면 해외로 향하는 자금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는 효과도 노릴 수 있겠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과연 증시 호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초부터 중국 증시로 몰려들던 외국인 자금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중입니다. 중국 증권사들은 1차 상승 후 단기 조정을 거쳐 재상승 곡선을 그리는 N자형 흐름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새로운 주식 발행 제도의 배경과 내용,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본 이번 주 중심 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씨앗周见